얼마 전 AMD와 인텔 노트북 비교 제품을 추천받았을 때 이 두 제품을 추천받았어요. 그래서 이걸 직접 구입하려고 했는데 아쉽게도 AMD 제품은 현재 구입이 불가능해서 ASUS로부터 제품을 대여받아서 본 컨텐츠가 제약되었습니다. 공정한 비교를 위해서 제품 대여 외에 어떠한 지원도 받지 않았음을 알려드립니다. 안녕하세요, 테크몽입니다. 몇 년 전까지만 해도 컴퓨터의 두뇌, CPU라고 하면 인텔이 거의 반 독점이었거든요. 근데 요즘은 분위기가 많이 변해가지고 확실히 요즘에 애플의 M1 칩셋 또는 AMD의 르누아르나 루시엔, 세장 같은 칩셋들을 보면 인텔이 확실히 옛날에 비해서 위상이 많이 떨어지긴 했습니다. 그래서 인텔이 최근에 11세대 타이거 레이크 CPU라고 해서 이런 노트북에 탑재되는 저전력 CPU에서 그래픽 성능을 굉장히 많이 올려가지고 출시를 했거든요. 그래도 민심을 잡기에는 좀 역부족이었던 것 같습니다. 요즘도 인텔 노트북을 추천해드리면 어디 인텔을 추천하냐 라면서 좀 반발감이 많이 드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AMD 팬층이 정말 센 이런 상황에서 저는 좀 과감하게 인텔과 AMD를 제대로 한번 비교해 보려고 합니다. 사실 제 와이프가 이 영상 찍는 거 말렸어요. 결과와 상관없이 싸움판이 벌어지고 테크몽 니가 욕먹을 수도 모르는데 꼭 그거 해야겠냐 라는 얘기를 하더라고요. 저도 솔직히 두렵긴 한데 제 호기심이 두려움을 이겼습니다. 과연 AMD 라이젠이 탑재되어 있는 노트북은 인텔 CPU보다 성능이 더 좋을까요? 그리고 좋다면 얼마나 더 좋을까요? 지금부터 자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일단 이번 영상은 데스크탑이 아니라 저전력 노트북 CPU에 대한 비교예요. 이 비교가 공정하려면 쿨링 시스템이라든지 CPU를 제외한 나머지가 완벽하게 동일해야지 동등 비교가 될 텐데요. 그래서 제가 얼마 전에 이런 영상 찍으려고 하는데 어떤 제품 추천하세요? 라고 이렇게 커뮤니티에 여쭤봤을 때 가장 많은 좋아요를 받았던 댓글이 바로 인텔 CPU가 탑재된 ASUS UX425하고 AMD가 탑재되어 있는 UM425U 이 모델이었어요. 그게 바로 이 제품들입니다. 이 두 제품은 디스플레이 성능의 차이는 있어가지고 무게는 조금 다르고 디스플레이 부분의 두께는 조금 다르지만 그 외에 성능과 관련되어 있는 쿨링 시스템은 동일하고요. CPU는 각각 인텔의 i7-1165G7하고 AMD의 라이젠 7 루시엔 5700U입니다. 얼마 전 커뮤니티에서 투표했을 때 많은 분들이 1165G7보다 5700U가 성능으로 압도적으로 압살할 거라고 이렇게 투표를 해주셨죠. 실제로 그런지 지금부터 살펴볼게요. 가장 먼저 테스트할 툴은 CPU 테스트에서 가장 대중적으로 쓰이고 있는 시네벤치입니다. 이 테스트 결과는 일반 환경이라기보다는 워크스테이션에서 렌더링하는 테스트에 가까운 테스트거든요. 그럼 시네벤치 테스트가 완전히 의미 없는 테스트냐? 그건 아니죠. 얘가 7000점, 얘가 8000점, 그러니까 얘가 더 좋네. 이런 식으로만 결론 내리게 되면 그건 좀 하나만화가 될 수도 있는데 한계 상황에서 CPU의 온도가 얼마나 올라가는지, 그리고 멀티코어가 아니라 싱글코어의 성능은 어느 정도인지, 그리고 여러 번 테스트를 했을 때 온도 유지는 얼마나 잘하고 성능 유지를 얼마나 잘하는지, 이런 것들을 우리는 얻을 수 있기 때문에 시네벤치가 절대 의미 없는 테스트가 아닙니다. 그럼 이제 눈에 보이는 점수부터 보이지 않는 것까지 제가 자세히 알려드릴게요. 일단 가장 먼저 눈에 띄는 점수부터 비교해 볼게요. 멀티코어 기준으로 비교하면 AMD가 한 8700점, 인텔이 한 4300점으로 확실히 코어가 4개인 인텔보다 코어가 8개인 라이젠이 훨씬 더 점수가 높게 나왔죠. 하지만 대부분의 환경에서는 이렇게 멀티코어를 전부 다 활용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서 실제 체감의 경우에는 멀티코어보다는 싱글코어의 영향을 좀 더 많이 받죠. 싱글코어 기준으로 비교해보면 둘 다 비슷하게 나왔습니다. 요 정도 점수 차이는 그냥 측정 오차 수준이에요. 그래서 이걸 좀 더 의미 있게 분석하려고 하면 조금 더 테스트가 필요한데 이렇게 짧게 테스트하는 게 아니라 테스트 시간을 좀 더 늘려가지고 얼마나 성능을 잘 유지하는지 보면 되겠죠. 10분 동안 여러 번 테스트해가지고 가장 마지막에 있는 점수를 측정하는 스로틀링 테스트를 해보면요. 인텔과 AMD 둘 다 멀티코어 성능은 소폭 떨어지긴 했는데 싱글코어 기준으로 보면 인텔은 오히려 점수가 올랐어요. 되게 의외라고 느낄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많은 분들이 타이거 레이크가 탑재되어 있는 인텔 CPU는 제조 공정상으로 보나 측정 온도로 보나 온도가 높아가지고 조금만 작업을 하게 되면 이 온도 때문에 성능이 많이 확 떨어진다고 알고 계시거든요. 근데 같은 쿨링 시스템 기준으로요, 성능 유지는 인텔이 더 잘하는 것처럼 보여요. 그래서 이쯤 되면 이제 온도에 대한 얘기를 안 해볼 수가 없는데 보통 가장 많이 쓰는 온도 측정 툴은 하드웨어 모니터, 하드웨어 인포 이런 거거든요. 근데 하드웨어 모니터는 옛날부터 좀 숫자가 안 맞는다는 얘기가 많아가지고 보통 하드웨어 인포를 조금 더 신뢰하긴 하는데 어쨌든 이걸로 측정을 해보면요, 인텔은 최대 온도가 99도를 찍어버리고 평균 온도가 80도에 가깝거든요. 근데 AMD는 최대 온도가 약 80도, 평균 온도가 한 70도 정도 나옵니다. 여기서 컴퓨터 온도에 대해서 좀 아시는 분들은 내 인텔 그럴 줄 알았다, 99도라니까 말이 돼? 무슨 용광로야? 근데 제가 팩트 체크를 하다가 좀 이상한 걸 발견했습니다. 열화상 카메라로 위판을 찍어보잖아요. AMD가 평균 온도로 보나 최고 온도로 보나 온도가 더 높습니다. 뭔가 이상한 거 느끼셨나요? 테크몽 인텔에게 돈 받았냐고요? 아니요, 그거 말고 이상한 거 느끼셨나요?
아니 CPU 온도가 더 높은데 어떻게 상판의 온도가 인텔이 더 낮을 수 있냐고요. 두 개는 쿨링 시스템도 동일하고 디스플레이의 두께나 성능 말고는 동일한데요. 왜 온도가 이렇게 나왔는지 진실을 알려드릴게요. 일단 여기서 추측해 볼 수 있는 거는 4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는 쿨링 시스템의 차이입니다. 아까 쿨링 시스템 똑같다고 했잖아요. 하지만 똑같더라도 팬이 인텔이 만약에 더 빨리 돌아가면 인텔이 소음이 더 큰 대신에 온도는 더 빨리 낮출 수 있잖아요. 그래서 팬 속도 확인해 봐야 될 것 같고요. 두 번째는 내부의 측정 센서가 좀 불안정할 수 있습니다. 특히 하드웨어 인포나 하드웨어 모니터와 같이 내부의 센서를 이용해 가지고 프로그램에서 온도를 표기하는 방식은 사실 예전부터 참고만 할 뿐이지 신뢰할 수 없다는 의견이 절대적이었어요. 그래서 이건 제가 직접 측정을 해볼 거고요. 세 번째는 열화상 카메라 자체를 신뢰를 못하겠다 라고 하실 수도 있는데, 같은 조건에서 두 제품만 바꿔 산 거기 때문에 이 열화상 카메라 신뢰 못하겠다는 얘기는 잠깐 접어주셔도 될 것 같고요. 네 번째는 테크몽을 신뢰 못하겠다는 얘기 할 수도 있는데, 이번 영상에서 제가 측정한 모든 자료는 제가 녹화를 다 해놨고 필요하시면 제 카페에 과정을 다 올려놓을 수도 있고 그것도 잠깐 배제하도록 해요. 그럼 이제 쿨링 시스템하고 내부 센서에 대한 얘기를 해봐야겠네요. 일단 쿨링 시스템 자체는 동일하기 때문에 팬 돌아가는 속도를 한번 확인해 봅시다. 원래 하드웨어 모니터 같은 그런 별도의 프로그램을 깔면 여기에 팬 돌아가는 속도가 나와야 되는데, 이 두 제품 같은 경우에는 거기에 센서가 없는지 아니면 이 하드웨어 모니터나 이런 프로그램에서 그 RPM 값을 못 읽는지 안 보이더라고요. 그러면 이제 테스트 중에 소음을 측정해가지고 소음 패턴이 어떤지, 데시벨은 얼마나 차이가 나는지를 확인해서 간접적으로 팬 돌아가는 속도를 유추해 봐야겠죠. 근데 테스트 해보니까 인텔과 AMD의 소음은 동일했고요. 실제로 귀로 들었을 때도 소리의 패턴이 동일했습니다. 팬 돌아가는 속도도 똑같다는 얘기예요. 그럼 이제 의심할 수 있는 남은 거는 내부의 측정 온도 센서가 이상하다는 거죠. 왜냐하면 프로그램에서 이 온도를 읽는 이 방식은요, CPU에 있는 내부 온도 측정 센서의 값을 긁어오는 거고요. 이 센서 자체가 그렇게 정확하지 않아요. 그리고 프로그램마다도 이 값이 조금 차이가 날 수가 있고, 그리고 이렇게 CPU의 종류가 완전히 달라버리면요, 절대 동일선상에 놓고 비교하게 되면 그 값은 참고만 할 뿐이지 신뢰할 수 없어요. 그리고 최대 온도, 이 온도하고 시간까지 생각해 있는 발열량하고는 또 값이 다르기 때문에 결국 가장 정확한 거는 직접 CPU의 온도를 측정하는 게 제일 정확하다는 걸 알고 계실 겁니다. 그래서 제가 직접 측정을 해보려고요. 근데 CPU에 직접적으로 센서를 닿게 되면은 쿨링 시스템을 다 떼내야 되니까 저는 뒷판을 열어가지고 뒷판을 열화상 카메라로 한번 촬영해 보겠습니다. 잠깐, 뒷판을 연다고? 그럼 실제 사용 조건하고 다르니까 뒷판 열었을 때 온도는 신뢰할 수 없잖아 라고 할 수도 있죠. 근데 둘이 쿨링 시스템이 똑같고 이거는 상대적인 비교 용도로 쓰는 거니까 뒷판 열어서 비교하는 거는 절대 의미 없는 게 아니에요. 역시 마찬가지로 인텔과 AMD 모두 시네벤치 테스트를 10분 동안 돌리고 마지막에 1분 남았을 때 뒷판을 열어서 열화상 카메라로 측정을 해봤습니다. 최대 온도만 놓고 봤을 때는 인텔이 조금 더 높긴 한데 평균 온도로 봤을 때는 AMD가 더 높네요. 아까 시네벤치 테스트 중에 노트북 키보드 쪽으로 이렇게 측정을 해보니까 AMD 평균 온도가 더 높게 나왔잖아요. 결과가 일치하네요. 즉, 같은 쿨링 시스템 기준으로 AMD의 발열이 조금 더 많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이 시네벤치를 통해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결론은요, 8코어 16스레드가 장착된 라이젠 CPU가요 4코어 8스레드가 탑재된 인텔 CPU보다 멀티코어를 다 활용하는 렌더링 테스트에서는 라이젠이 조금 더 우수한 성능을 얻고요, 싱글코어 성능은 인텔과 AMD가 둘 다 비슷하지만 작업 시간이 길어지면 AMD보다 인텔이 성능 유지를 더 잘한다는 점과 내부 센서를 이용한 온도 측정 방식은 신뢰하기 어렵다는 거하고요. 온도를 실제로 측정을 해보면 상판은 최고 온도와 평균 온도가 모두 인텔이 더 낮고요. 뒷판을 열어서 쿨링 시스템을 직접 측정해보면 최고 온도는 인텔이 높지만 평균 온도가 인텔이 낮았다는 점이에요. 그래서 시네벤치 테스트는 이쯤하고 이제 조금 더 의미 있는 테스트로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시네벤치는 멀티코어를 이용한 극한의 렌더링 테스트고요. 조금 더 실사용 환경을 확인하려면 다른 툴을 이용해야 됩니다. 그 대표적인 예가 PC마크죠. 이 테스트는요, 앱 실행 속도부터 문서 작업, 사진이나 영상 편집, 그리고 게임 테스트까지 한 번에 진행한 테스트로, 그래서 이 두 제품으로 PC마크 테스트를 이렇게 딱 해보면 거기서 거기에요. 측정 오차 수준이라고 할 만할 정도로 별로 차이가 없습니다. 세부 점수를 확인해 볼게요. 가장 기본이 되는 프로그램 실행 속도나 웹 브라우징 속도를 확인해보면 프로그램 실행은 인텔이 조금 더 빠르고 웹서핑의 경우에도 인텔이 스코어가 조금 더 높고 로딩 속도도 조금 더 빠르게 평가된 걸 알 수 있습니다. 스프레드시트 같은 경우에는 AMD가 압도적으로 높은 스코어를 얻었는데 왜 그런지 확인을 해보니까 오픈CL 작업 2개 항목에서 점수 차이가 말도 안 될 정도로 많이 벌어져 있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왜 이렇게 시간 차이가 많이 나는지는 확인하기 어렵지만 이 오픈CL 말고 나머지 같은 경우에는 인텔이 조금 더 빨랐어요. 그래서 이 스프레드시트 스코어에 대해서는 정확히 말씀드리기 어려울 것 같고, 사진 편집에서는 코어가 조금 더 많은 AMD 라이젠의 성능이 확실히 더 나은지 점수가 훨씬 높아 보였고요. 반대로 영상 편집의 경우 인텔이 조금 더 앞서고요. 게임 테스트의 경우에도 내장 그래픽카드 성능은 인텔이 한 수 위, 게임을 할 때 CPU 성능은 AMD가 한 수 위인데 둘 다 활용하는 항목에서는 인텔이 조금 더 높은 걸 알 수 있습니다. 즉 PC마크의 결론은요. 기본적인 프로그램 실행이나 웹서핑은 인텔, 영상 회의는 AMD, 생산성은 스프레드시트에서 에러가 있는 것 같아서 이건 조금 논외로 하고, 사진 편집이나 그래픽 렌더링은 AMD, 동영상 편집이나 게임은 인텔이 조금 더 높은 점수를 받은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럼 이제 이걸 검증을 해봐야죠. 전 벤치마크 점수 안 믿거든요. 참고만 할 뿐이지. 사실 기본적인 프로그램 속도나 웹서핑, 문서 작업 이런 거는 뭐 둘 다 차고 넘치고요. 환경에 따라 좀 차이가 많이 날 수 있을 것 같아서 다른 걸 좀 해볼 거예요. 사진 편집, 포토샵 같은 경우에는 코어 수가 많은 라이젠이 더 유리한 거는 실제로 써보신 분들도 다 동의하신 내용이고, 아니 동영상 편집에서 인텔이 진짜 더 나아? 동영상 편집할 때 코어 수가 많으면 유리한 거 아니야? 라는 생각을 하실 것 같아서 동영상 편집 확인해 볼 거고요. 그리고 게임에서도 진짜 인텔이 더 나은지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윈도우에서 가장 많이 쓰는 동영상 편집 툴은 프리미어 프로죠. 근데 프리미어 프로는 사실 AMD보다는 인텔에 조금 더 친화적인 프로그램입니다. 왜냐하면 인텔의 퀵싱크라는 기술이 프리미어에서 미치는 영향력이 좀 더 세기도 해서 이걸 테스트하는 게 뭔 의미가 있나 라는 생각이 드는데, 그래도 얼마나 차이가 나는지 확인해 보는 건 의미가 없진 않겠죠? 제 채널에 올라오는 FHD 수준의 영상 편집 프로젝트 파일을 같은 영상을 재생했을 때 프리뷰 미리 보기 화면에서 얼마나 끊기는지 확인을 해볼게요. 그걸 이제 프레임 스킵이라고 그러거든요. 제가 한 21초, 그러니까 한 630프레임 정도를 재생했을 때 AMD에서는 같은 구간에서 507프레임이 스킵되었고요. 인텔의 경우에는 398프레임이 스킵이 돼가지고 확실히 같은 조건에서 인텔이 덜 끊기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FHD 화질로 영상을 내보내기 했을 때도 인텔은 9분 21초, AMD는 12분 57초가 걸려서 인텔이 더 뛰어난 걸 확실히 확인을 했습니다. 차이가 꽤 많이 나요. 그리고 또 영상 출력 중에 제가 열화상 카메라로 인텔과 AMD를 동시에 촬영을 했거든요. 여기서도 최고 온도로 보나 평균 온도로 보나 AMD보다 인텔이 더 온도가 낮은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아까 시네벤치 때랑 결과가 똑같네요. 인텔이 AMD보다 발열량이 적습니다. 받아들이기 어렵죠. 저도 처음에 하드웨어 인포나 그런 정보를 봤을 때는 인텔이 온도가 더 많이 난 줄 알았어요. 근데 뒷판을 까서 보나 위에서 보나 직접 측정을 해보면요, AMD가 오히려 열이 더 많이 발생했어요. 그럼 이제 게임 테스트를 한번 해볼게요. 사실 이 정도 성능의 CPU는요, 롤 정도는 무리 없이 돌린다는 거 다 알고 계실 겁니다. 실제로 테스트를 해봐도 둘 다 모니터 주사율인 60Hz를 아득히 넘어가고요. 둘 다 끊김없이 너무 부드러워가지고 뭐 더 이상 비교하는 게 의미가 있나 라는 생각이 들어가지고 롤은 더 안 해볼 거고요. 오버워치로 한번 테스트를 해보겠습니다. 이게 해보니까 둘 다 너무 쾌적한 거예요. 그래서 한 판 하는 걸로는 좀 그렇다 해서 여러 판 해봤어요. 인텔 CPU로 3판 해서 총 46분 정도를 해봤고요. AMD CPU로는 게임이 좀 빨리 끝나가지고 4판을 했고 시간은 총 52분 정도 했어요. 보면은 인텔은 3전 3승이고요. AMD는 4전 3승입니다. 오, 경쟁전에서 이 정도면 저 오버워치 좀 하지 않나요? 보통 이런 저전력 CPU가 탑재된 노트북은요, 뭐 사실 많이도 필요 없습니다. 10분만 돌려도 적긴 하지만 스로틀링이 바로 걸려요. 근데 두 제품은 눈에 띌 정도로 프레임 저하가 발생하는 스로틀링은 발생하지 않았어요. 사실 예전에 인텔 10세대 CPU 같은 경우에는 오버워치 돌리면 30프레임도 제대로 안 나와가지고 제대로 돌리기 어려웠거든요. 그래서 그때는 AMD에 비해서 성능이 부족했는데 이번 타이거 레이크 CPU 탑재되면서 정말 성능이 많이 올랐습니다. PC마크 점수 때와 마찬가지로 인텔이 AMD보다 조금 더 성능이 좋았어요. 둘 다 급격한 프레임 하락은 없었는데 프레임을 훨씬 더 높게 유지했어요. 이거 제가 플레이한 영상을 다 찍어놨거든요. 원하시는 분이 몇 분이라도 계시면 제가 제 카페에 올려놓을 테니까 순간적으로 더 높을 때 캡처한 게 아니냐라고 의심 안 하셔도 됩니다. 그리고 여기서도 한 3판씩 하고 나서 열화상 카메라로 온도를 측정해봤거든요. 여기서도 AMD 온도가 좀 더 높게 나왔습니다. 근데 여러분은 여기서 좀 궁금하지 않으세요? 아니 테크몽 이 영상만 보면은 인텔 타이거 레이크 CPU가 AMD의 루시엔보다 좋은 점이 더 많이 보이는데 다른 사람 영상 보면 안 그렇던데. 아무리 봐도 테크몽 네가 사기치는 것 같단 말이지. 근데 여러분들이 왜 그런 생각을 하는지 제가 5가지 사례를 들어서 설명드릴게요. 첫 번째는 램의 채널입니다. 내장 그래픽카드 성능은요, 램이 1개가 꽂혀있는 싱글 채널이냐 2개가 꽂혀있는 듀얼 채널이냐에 따라서 성능 차이가 되게 많이 납니다. 제가 이 영상에서 싱글 채널을 듀얼 채널로 바꿨을 뿐인데 프레임이 2배나 올라가는 거 보여드린 적 있죠. 그리고 두 번째는 램의 클럭이에요. 내장 그래픽카드는 채널뿐만 아니라 램의 작동 클럭의 영향을 되게 많이 받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영상에서 둘 다 듀얼 채널 기준으로 갤럭시북 이온과 LG 그램하고 비교했을 때 클럭이 더 높은 그램이 내장 그래픽카드 성능이 더 좋아가지고 게임 프레임이 더 잘 나오는 걸 보여드렸죠. 그리고 세 번째는 전원 옵션입니다. 제가 이 영상에서요, 노트북 받았을 때 기본적인 전원 옵션인 표준 모드로 테스트했을 때랑 성능 모드로 테스트했을 때랑 성능 차이가 어마어마하게 날 수 있다는 걸 보여드렸죠. 그래서 최고 성능을 테스트하실 때는 밸런스 모드로 테스트하시면 안 되고, 제가 이 영상에서 노트북을 제대로 활용하려면 이 전원 옵션 메뉴를 잘 써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리고 네 번째는 쿨링 시스템이에요. 같은 CPU라고 해도요, 쿨링 시스템이 더 뛰어나면 훨씬 더 좋은 점수를 얻을 수 있습니다. 이건 단순히 게임할 때 그런 그래픽 성능만 얘기하는 게 아니고요, CPU 성능도 마찬가지예요. 제가 이 영상에서 갤럭시북 이온2에 외장 그래픽 카드가 탑재된 모델 기준으로 CPU 성능 테스트를 했는데요, 같은 CPU인데도 쿨링 시스템이 더 좋으니까 램 클럭이 오히려 더 높은 LG 그램보다 시네벤치 점수가 더 잘 나오는 거 보여드렸죠. 쿨링 시스템이 이렇게 중요합니다. 그리고 다섯 번째는 온도 측정 센서를 너무 믿지 말라는 겁니다. 이번 영상에서요, 제가 하드웨어 인포 측정 결과만 보고 인텔이 온도가 거의 99도를 찍네? AMD가 온도가 그거보다 낮네? 와, 인텔은 용광로, AMD가 좋다, 이렇게 얘기해버리면 여러분들은 측정 결과가 그러니까 믿으실 수도 있잖아요. 근데 컴퓨터 좀 아시는 분들은 내부 측정 센서로 측정하는 게 얼마나 부정확할 수 있는지, 특히 다른 CPU를 측정했을 때 얼마나 그게 잘못될 수 있는지, 제가 실제로 측정한 결과를 비교했을 때는 오히려 AMD가 열이 더 많이 발생한다는 걸 증명했잖아요. 그래서 이걸 한 번에 반대로 뒤집어서 말씀드리면, 램 클럭이 높은 LPDDR4X 메모리를 듀얼 채널로 구성한 다음에 타이거 레이크랑 조합이 되면요, AMD 루시엔하고 비교했을 때 결코 성능이 떨어지지 않고 오히려 더 좋을 수도 있다는 그런 결론을 얻을 수도 있는 겁니다. 그리고 또 반대로 싱글 채널에 교체가 가능한 일반 DDR4 3200MHz의 메모리가 탑재되면 타이거 레이크 원래 그래픽 성능의 반의 반밖에 못 낼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성능을 볼 때 CPU 브랜드와 그래픽카드, 램 용량을 넘어서 램 채널이나 클럭, 쿨링 시스템 등 그 이상의 것을 볼 수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이게 바로 제가 이번 영상에서 진짜 하고 싶은 말이에요. 근데 여기서 이런 생각 해보신 분 없어요? AMD 노트북 중에서 LPDDR4X 4266MHz가 탑재되어 있는 노트북은 거의 없는데 이 노트북 같은 경우에는 메모리가 몇이야? 이 정도까지 아시면 노트북 정말 많이 하시는 건데 제가 그것도 알려드릴게요. 제가 이 영상에서 초반에 이 제품 같은 경우에는 i7-1165G7이라고 말씀드렸고, 이 제품은 라이젠 7 루시엔 5700U라고 말씀드렸어요. 그럼 램은 어떨까요? 인텔 같은 경우에는 듀얼 채널의 LPDDR4X 4266MHz의 메모리고요, AMD 같은 경우에는 듀얼 채널의 LPDDR4X는 맞는데 4266MHz가 아니라 3733MHz입니다. 제가 아까 전에 내장 그래픽카드 성능 비교했을 때 작동 클럭의 영향을 되게 많이 받는다고 했잖아요. 네, 이 제품이 만약에 탑재된 램의 작동 클럭이 4266이었으면 어쩌면 인텔보다 성능이 더 좋게 나올 수도 있었어요. 에이, 테크몽 사기 쳤네, 처음부터 그거 얘기하지 왜 그 얘기 안 했냐 라고 하실 수도 있거든요. 근데 제가 애초에 이 노트북을 선정한 게요, 제가 고른 게 아니라 여러분이 비교해달라는 노트북을 선정해가지고 그걸 검증해가지고 이렇게 비교를 한 거고요. 동일한 제조사에, 동일한 쿨링 시스템에, 동일한 램에 다른 CPU가 탑재되어 있는 딱 그런 제품은 저는 못 찾겠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비교할 수 있는 거에 최선이 이래가지고 이렇게 비교를 한 거였어요. 그래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노트북 성능을 얘기할 때 다른 조건들을 잘 살펴보셔야 됩니다. 다만 이런 걸 제조사에서 공개를 잘 안 해요. 예를 들면 4266MHz는 표기했지만 3733MHz는 찾아볼 수가 없죠. 성능에 대한 결론을 내면 이렇게 요약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인텔 11세대 타이거 레이크 CPU와 라이젠 3세대 루시엔하고는 성능 차이가 여러분이 생각하는 것처럼 그렇게 많이 나지 않아요. 그럼 라이젠 3세대 말고 4세대 세잔하고 비교하지 왜 3세대랑 했어? 세잔 같은 경우에는 고성능 CPU만 나왔지 지금 저전력 모델 안 나와서 타이거 레이크랑 이렇게 비교할 수가 없잖아요. 그리고 발열은요, 프로그램 돌려놓고 이렇게 CPU 온도를 측정해 놓은 걸 보면 인텔이 무슨 용광로고 막 터지기 직전인 것 같은데, 열화상 찍어보고 상판 하판 온도 측정해보고 쿨링 시스템의 온도를 직접 측정해보면 AMD가 오히려 같은 쿨링 시스템에서 열이 더 많이 발생했고요, 일반 프로그램 실행 속도나 동영상 편집, 게임 같은 경우에는 인텔이 오히려 AMD보다 더 성능이 좋았어요. 그럼 AMD가 또 무조건 안 좋냐? 그건 아니죠. 포토샵과 같이 멀티코어를 많이 활용할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에서는 PC마크에서도 그렇고 실제로 해보셔도 성능이 더 좋습니다. 그리고 AMD는 무엇보다도 전력 대비 성능이라 그러죠. 전성비라고 얘기하는데 제조 공정도 조금 더 세밀하고 전성비가 좋아가지고 어댑터를 빼고 이렇게 휴대하면서 들고 다녔을 때 같은 성능이면 AMD가 배터리가 더 오래 갑니다. 이 제품도 그런지 테스트를 해보려고 했는데 이 제품은 디스플레이의 성능이 좀 달라가지고 테스트 해보는 게 따로 의미가 없을 것 같아가지고 해보진 않았어요. 그리고 이건 제품마다 할인 기간에 따라 조금씩 차이가 있지만 AMD 제품이 동급 인텔 제품과 비교했을 때 노트북이 더 저렴할 때가 많습니다. 물론 이것도 재고가 부족해서 오히려 가격이 치솟기도 해서 항상 그렇다고는 말씀 못 드리겠어요.
그래서 성능 외적으로 제가 이 영상을 찍으면서 여러분들께 말씀드리고 싶은 게 좀 있는데요. CPU만 보고 노트북 선택하지 마세요. 램 채널도 보시고요. 램 종류도 보시고요. 쿨링 시스템도 보시고요. 전원 옵션도 보시고요. 모니터의 성능은 어떤지, 기본 프로그램이나 충전 방식, 입출력 단자, 열 관리, 성능 유지, 그리고 결정적으로 가격까지 다 보셔야지 노트북을 봤을 때 제대로 봤다고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제 채널에서 노트북 리뷰할 때 되게 여러 가지를 얘기해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번 영상이 노트북 성능에 대해 특히 인텔하고 AMD하고 비교해가지고 성능 차이를 알고 싶은 모든 분들에게 도움이 됐으면 좋겠고,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이 영상은 AMD가 무조건 좋다, 인텔이 무조건 좋다 이런 내용을 다루려고 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선정해주신 이 제품 기준으로 나온 이 결과가 모든 동급의 AMD와 인텔 노트북의 결과와 동일하다고 할 수는 없어요. 당장 같은 등급의 인텔 노트북끼리도 이렇게 성능 차이가 나니까요. 그냥 이 영상을 통해 가지고 노트북 구입할 때 성능에 대해서 CPU 종류뿐만 아니라 다른 어떤 걸 봐야 되는지, 벤치마크에선 뭘 봐야 되고 측정된 온도가 얼마만큼의 신뢰성이 있는지 이런 것들을 아시는 데 도움이 됐으면 좋겠고요. 이 영상에 들어간 모든 자료들은 제가 다 지우지 않고 저장해 놓고 있고, 여러분들이 요구하시면 제가 카페에 공유를 하든 어떻게든 공유 드릴 수 있고, 필요하면은 뭐 댓글로 알려주시고요. 궁금한 게 있으면 화내시지 말고 저한테 물어보시면 제가 다 대답해 드릴 거고, 부디 노파심일 수도 있지만 댓글로 좀 싸우지 말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번 영상은 여기까지고 영상 괜찮았으면 구독, 좋아요 부탁드려요. 감사합니다. 테크몽이었습니다.